국민의힘 일각에서 해수부 졸속 이전 우려된다 이런 메시지 내는 건 자해 행위예요. 이건 우리가 그래 해수부 갖고 오는 거 좋아.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 너네 산업은행 안 줄 거면 해양 관련된 거 다 갖고 와야지. 이렇게 오히려 묶고 더블로 가러 가야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고 이거 반대하면 부산 민심에 더 안 좋을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조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배를 쭉 둘러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항로를 개척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포트를 크게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산의 완전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죠. 부산을 위해서는 뭐라도 하나 갖다 주면 일단 환영해야지. 더 갖고 오라고 해야지. 왜 그거를 우리가 우려해. 그리고 이것은 꼭 지역적인 전재수 의원이 지금 해수부 갔잖아요. 이게 이제 부산시장 출교시키겠다고 우리는 일단 또 정책원님이 부산이시니까 강훈식 충남지사, 우상호 강원도지사, 김민석 또 서울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몇 명 이제 포석 보이잖아요. 지방선거용 인선들을 하고 있죠. 근데 부산 민심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이 최근에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민심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근데 국힘에 대한 실망감은 굉장히 높은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40% 넘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39% 찍었을 때보다 한 1%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의미한 변동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TK와 다르게 민주당 지지세가 꽤 나옵니다. 근데 6대4 구도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40%의 고정표는 있는데 그게 45, 50이 돼야 시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최고 전성기 대통령 지지율 80% 찍을 때 오거돈 시장이 당선됐는데 너무 많은 추문을 남기고 몰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수부도 연내 이전하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기가 뛰어나서 결코 가볍게 볼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울경이 뺏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가는 2018년 같은 상황이면 모르되 6대4 구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때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거돈 시장 당선되면서 그때 의회 구성을 보면 40명 이상이 그냥 다 민주당이 그때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원사이드하게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러면 부산시 의회 말씀하시죠. 그렇죠. 부산시 의회를 그러니까 이 부산시 의회가 아마 한 50명이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거의 원사이드하게 완전 먹었고 그때는 어쨌든 부산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제로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실제 정책을 지금 바로 효능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민주당 대통령을 뽑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이것도 신속하게 그냥 되는구나. 차일필 시간 다 끌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그러니까 본인이 약속한 건 일단 지킨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즉시 해버린다. 바로바로 효능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 인재들도 지금 굉장히 아마 중앙정부나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중용을 할 거예요. 그럼 부산 정치인들 민주당 성향에 있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또 하게 될 거고 그럼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 때 실제로 저는 아주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말씀하세요. 이 타이밍에 저는 이제 아마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역 현안들이나 이슈들을 이제 수면 위로 올릴 거예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때 여당에 힘을 밀어줘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개혁신당을 잘못 활용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역 현안이나 이슈를 그냥 선거용으로만 하면 안 된다. 전 대한민국이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정말 지역 현안 이슈 문제들 이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해수부 이전 밀어붙이고 하는 건 되게 절묘한 수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 12월 말까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책원이 봤을 때는 이게 실행력이 좋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해수부 졸속 이전 우려된다 이런 메시지 내는 건 자해 행위예요. 이건 우리가 그래 해수부 갖고 오는 거 좋아.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 너네 산업은행 안 줄 거면 해양 관련된 거 다 갖고 와야지. HMM 말했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오히려 묶고 더블로 가러 가야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고 이거 반대하면 부산 민심에 더 안 좋을 거예요 오히려.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부산시 거기서 지금 그 정치인들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 너무 이제 특이하게 봤고 지금 말한 대로 장채구님도 저기잖아요. 부산이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본인 지금 가도가 섞여 있어 약간.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는 뭐라도 하나 갖다 주면 일단 환영해야지. 더 갖고 오라고 해야지. 왜 그거를 우리가 우려해. 그리고 이것은 꼭 지역적인 이해관계
관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그렇고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 도시가 갖는 강점들을 계속 키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전재수 그 해수부 장관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해사법원 뭐 나중에 유치하겠다는 것들도 있고 지금 저렇게 해수부 이전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 북극항로 이거를 좀 이게 계속 어쨌든 어림이 녹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 2년 만에 어떤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고 실제 이 100년지대계 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조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배를 쭉 둘러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항로를 개척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포트를 정말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산의 완전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탄핵이 됐는데도 윤석열의 강을 네. 건너냐 마냐 이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당내에서는 어때요? 전당대회 앞뒀지만 네.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거리를 대놓고 두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있고. 이제 친윤이라는 호칭 자체는 사라졌죠. 왜냐하면 친땡이라고 하는 개파가 있을 거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선 주자급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오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개파가 형성돼 있는 건 친 한 개밖에 없어요. 거기는 오더를 내리잖아요. 텔레그램 통해서. 오더가 통하나요? 네, 오더가 통하죠. 수가 적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친윤이라는 거는 구심점이 없어요. 누가 의원들한테 오더를 내리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어떤 정통 보수에 가까운 정치적 성향과 색채로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으니까 원내대표 선거나 이런 걸 할 때 송원석 의원이 이기고 하는 거지 개파라고 부르기에는 어떤 구심점이나 누구의 오더가 먹히지 않은 일종의 지금은 제자백가 시대, 무주공산 시대인 거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중앙정치 메시지를 내는 것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외연 확장하는 것도 그렇고 이 한 70명 이상의 원내 의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친한 게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미 딱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왜 그래요 분위기가? 그거는 한동훈 학살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 성향이나 그동안 보여준 어떤 정치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리고 비호감이 센 거죠. 비호감이. 인간적으로 화합하기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하죠? 뭐 총선도 말아먹고 정권도 말아먹었는데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새우깡이나 먹고 있으니까. 아니 한동훈 전 그러니까 반박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쪽은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당시에 공천 개입하고 뭐 대파 사건, 뭐 회칼 테러, 뭐 이종섭 특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냐 거기서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특혜와 수혜를 많이 입은 당사자가 한동훈이잖아요. 장관하고 비대위원장까지. 맞죠. 당 대표도 대통령 잘 지키겠다고 해서 된 거였거든요. 그때 메시지를 보면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이후에 그다음에 전당대회. 총선 끝나고 당 대표 됐을 때도 메시지가 그쵸. 내가 대통령 제일 잘 지킨다였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슬로건이 어떻게 보면 네. 토론회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그쵸. 했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뒤통수 쳤다. 이거는 이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선을 넘은 거고. 그럼 이 7, 80명의 의원들이 지금은 구심점이 없는데 이 구심점이 오세훈이 될 것이냐, 안철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수 재건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전철구님 그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봐요? 그 이준석 대표까지 들어와야 된다. 네, 전당대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하나 좀 깨달아야 될 게 개혁신당을 약간 이제 사표 심리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 방법론 쪽으로 접근했거든요. 저는 이것도 똑같은 연장선이다. 오세훈 시장님도 본인이 이제 중앙에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방법으로 이준석 의원을 활용한 것뿐이지. 더 진심이 아니라 이것도 그럼요. 왜냐면은 우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혁신당을 만든 이유가 한국 정치를 개혁하고자 만든 건데 우리는 국민의힘을 개혁하고자 만든 게 아니거든요. 와서 개혁해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총선 전에는 호랑이 굴러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지방선거 전에는 저는 통합이나 합당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선거연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선거연대? 옛날에 안철수 의원과 가까웠던 구형모 뭐 개혁연구원장이 측근이 됐더라고요. 화성시장 도전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구형모 같은 분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하면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선거연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당에서 살려야 될 핵심 인재들의 지방선거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예를 들면 화성시장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하기 위해서
또 광역이나 다른 데서는 또 개혁신당이 후보 안 내고 하는 방식의 선거 연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전당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준석 이 의원에 대해서 계속 뭐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전 개인적 사유라고 봐요. 오세훈 이 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본인이 다음 지방선거 때 세대포 이론을 다시 한번 하면 본인의 개인적으로 당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준석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뭐 합치지 않아도 이준석이 갖고 있는 그 지지세만 끌어들인다 하면 자기는 지방선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준석 지지층 들으라고 호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 그냥 그 이유라고 봐요. 네. 본인 장사하려고. 그렇죠. 네. 이번 대선에서 제가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 응원을 많이 하다가 정말 우리 중진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우리 CBS 촬영 중에 너 왜 그러니 막 보수 유튜브에서 욕도 많이 먹고 여전히 애정이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준석이니까 8% 나온 거지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타이틀로 별로 전국적 인지도 없는 사람 나가면 2%도 못 얻어요. 저는 이번 대선과 똑같은 판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결국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 영남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정당 지지율이 얼마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만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